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프롬프트 가이드북인데요. 클로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북인데요. 이 자료는 제가 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 혼자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클로드 프롬프트에 대해서 정말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항상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내 결과값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코리아 커뮤니티 보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사실 제가 클로드 3.5 소넷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글쓰기 하는데 정말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유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웹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책처럼 프린트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번에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일단 처음에는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고 워드에다 정리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처럼 모르는 단어를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 좀 주석도 붙이고 또 실제로 여기 나온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결과값도 비교를 해보고 그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자료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격적으로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북이 어떤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몇 가지 프롬프트를 적용을 하면서 정말 내가 몰랐을 때하고 안 때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을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영상 중간에는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앞에 가서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몇 가지 프롬프트를 클로드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왔는데요. 지금 워드에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실제로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를 보여드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했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에 대해서 일단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두 번째는 예시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클로드에게 역할 부여하는 방법, 네 번째는 XML 태그 사용, 다섯 번째는 프롬프트 체이닝,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클로드가 생각하도록 하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클로드의 응답 미리 채우기, 그리고 여덟 번째는 출력 형식 제어, 그리고 아홉 번째는 리라이트를 위해 클로드에게 요청하기, 그리고 열 번째는 긴 컨텍스트 윈도우 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총 80페이지가 넘는 자료로 이렇게 한글로서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실제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하고 이렇게 적용했을 때하고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서 스크린샷으로 첨부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좀 어려운 단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 설명으로 주석을 붙였고요. 지금 이렇게 케이스가 계속 붙여져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프롬프트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PDF로 전달을 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정말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프롬프트 몇 가지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섯 번째 프롬프트 체이닝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우리 리라이트 다시 작성을 많이 하는데요. 릴라이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역할 부여하기까지 세 가지를 테스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롬프트의 체이닝은 대형 언어 모델과 작업하는 것은 이제 저글링과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클로드가 처리해야 할 작업이 많을수록
무언가를 놓치거나 단일 작업을 덜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 또는 하위 작업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의 경우 작업을 하위 작업으로 분할하고 프롬프트를 연결하여 모든 단계에서 최고 품질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계별로 조금 구성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블로그 작성이라든지 글쓰기에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다음 주제에 대해 500자 분량의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포스트는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작성하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다뤄주세요.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도 포함해주세요 이라는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프롬프트에서 프롬프트 체이닝을 적용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프롬프트 체이닝을 잘 모르셨다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적용한 프롬프트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뭉뚱그려서 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나눠서 클로드에게 이 단계별로 먼저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좀 쪼개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에는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주요 요점 5개를 나열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제 2단계는 그 요점에 대해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라고 되어 있고, 3단계에는 이 앞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500자 분량의 블로그 포스트 작성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블로그 포스트 결론 부분에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을 한두 문장 추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쓰실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왼쪽에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을 때 화면하고, 오른쪽에 프롬프트 체이닝 방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화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블로그 작성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왼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성한 화면의 경우에는 지금 끝났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서론, 본론,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결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프롬프트 체이닝을 적용해서 단계별로 적용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 이렇게 나눠줬고요.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5가지로 나눠줬고요. 2단계에는 각 요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3단계에는 블로그 포스트 작성,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단계 결론 부분에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 추가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프롬프트 체이닝을 적용한 결과 이렇게 좀 짜임새 있는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부분은 리라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효과적인 리라이트 지침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원하는 형식과 목표나 어조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작성한 이 블로그 글을 한번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어조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제가 예시를 많이 드렸습니다. 격식체, 대화체, 유머러스한 거, 그 다음에 설명적, 간결한, 동기부여적, 기술적, 스토리텔링적, 질문 답변 형식, 비판적, 이렇게 지금 스타일도 어조도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것에 따라서 리라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리라이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저희가 블로그 글로 작성한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형식으로 리라이트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고요. 여기는 질문 형식으로 리라이트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그 내용에 보면은 어조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작성한 글을 어조나 스타일을 바꿔서 다양한 성격의 블로그나 SNS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말투로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제공한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렇게도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형식으로 하니까 질문 형식으로 이제 다시 작성이 되었고요. 여기는 비판적 형식으로 리라이트를 해달라고 하니까 비판적 형식으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라이트 형식의 또 스토리텔링 방식도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도 리라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완전히 또 바뀌죠. 동기부여적 형식도 있었습니다. 동기부여적 형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대의 주인공이 됐어요.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5가지 방법. 누가 봐도 동기부여적인 느낌이 팍 벌써 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한 결과물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 리라이트 방식을 바꿔가면서 적용을 해보신다면 하나의 소재, 하나의 소스 가지고 더 다양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더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할 부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할 부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프롬프트가 학생들에게 하늘이 파란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해달라는 똑같은 프롬프트입니다. 다만 앞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라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대학원 물리학 교수라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결과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똑같은 프롬프트지만 앞에 역할만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결과물이 꼬마 친구들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늘이 파란 이유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태양에서 오는 빛이 여러 색깔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결과물이 나왔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하늘이 파란 이유는 대기 중 질소와 산소 분자의 광산란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대기를 통과할 때 이렇게 쭉 레일리 산란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레일리 산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학생들에게 하늘이 파란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만 역할을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다른 결과물을 맞이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에 보면은요, 지금 시원하지 않은 프롬프트의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클로드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프롬프트 말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클로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를 보면서 예시를 따라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직접 실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를 개발하시고 조금 더 향상하셔가지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투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받으셔서 남들보다 더 앞서 가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저희 동영상 지금 고정 댓글에 보면은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쉽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쉽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무료 구독하시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하셨을 때 다운로드가 보이고요. 다운로드가 아직 안 보인다면 무료 구독 이후에 로그인을 하셔야 다운로드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운로드 꼭 받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AI 코리아 커뮤니티를 처음 알게 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뉴스레터 운영을 하니까 뉴스레터도 구독해 주시고요. 또 저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조인하시면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도 조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해 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뉴욕에서 사업하면서 알게 되는 생성형 AI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다음번에도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한국 AT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니까요. 또 컨퍼런스 때 저를 실제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 많은 저희 AI 코리아 커뮤니티 멤버님들끼리 모여서 교류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한 또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나 코멘트 남겨주시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영상이나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